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오후의 햇살이 윤정숙의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외아들의 젊은 시절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죠. 윤정숙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7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그날의 슬픔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켠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성격의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홀로 남겨진 며느리 서지수를 살뜰히 챙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서지수는 매일같이 윤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지쳐 있을 법도 한데 항상 환한 미소로 어머님, 저 왔어요 하고 현관문을 열었죠.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윤정숙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정숙은 그런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없었더라면 난 혼자 이 넓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녀는 며느리 덕분에 외로움을 잊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서지수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돕는 것을 넘어 윤정숙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심지어 윤정숙이 좋아하는 화초를 함께 가꾸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복 많은 분이시네요. 저렇게 헌신적인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윤정숙은 그럴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위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헌신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윤정숙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던 그녀는 사진 한 장에서 문득 시선을 멈췄습니다. 17년 전 아들의 마지막 생일날 가족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윤정숙과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며느리 서지수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윤정숙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지수가 어머님, 저 잠시 마트에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녀는 사진 속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을 떨쳐낼 수 없었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며느리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도 그 의존성 속에 숨겨진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며느리의 또 다른 모습을 직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 서지수의 미묘한 변화는 계속해서 윤정숙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며느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살갑게 윤정숙을 챙겼지만 윤정숙의 눈에는 이제 그 친절함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윤정숙의 건강을 핑계로 집안일을 거의 모두 도맡아 했고 윤정숙이 직접 하려 하면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며 극구 만류했습니다. 윤정숙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서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윤정숙은 문득 아들이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렸죠. 참, 우리 아들은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지. 윤정숙의 말에 며느리 서지수는 순간적으로 숟가락을 놓으며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웃으며 어머니는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짧은 찰나의 표정 변화는 윤정숙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왜 저렇게 놀랐을까? 그날 밤 윤정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불안정한 모습과 함께 17년 전 아들의 사고, 당일 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때 며느리 서지수는 이미 병원에 와 있었죠. 당시 경찰과 대화하던 며느리는 예상보다 훨씬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아들의 상태를 묻자 괜찮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며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눈은 슬픔보다는 왠지 모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설명하던 경찰의 말에 며느리는 다급하게 그만하세요. 어머님 충격받으십니다. 라며 대화를 끊으려 했죠. 그 순간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윤정숙은 이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혼란 속에 뒤섞인 기억들은 좀처럼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에 그녀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서지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윤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근처 공원으로 산책 가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제안했죠. 윤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불안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은 더 이상 며느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설쳤단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윤정숙의 말에 며느리 서지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이제 그만 잊으셔야죠. 제가 옆에 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윤정숙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며느리가 아들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친절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윤정숙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 서지수의 겉모습만을 믿을 수 없었죠. 그녀는 아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며 진실의 실마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정숙은 아들의 유품이 담긴 오래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아들의 옷가지들과 학창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북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노트북이었죠. 윤정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자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아들의 생일, 가족들의 생일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들의 결혼 기념일이 비밀번호임을 알아냈죠. 윤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속에는 아들이 남긴 짧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는 아들의 절망적인 심정이 담겨 있었죠. 힘들다 모든 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윤정숙은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사고 직전에 이렇게나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죠.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윤정숙은 아들의 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작성한 이메일 기록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며느리 서지수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몇 개의 복구된 이메일에서 며느리의 차갑고 냉정한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지 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며느리의 짧은 메시지 옆에는 결혼이 이런 거였나라는 아들의 절망적인 답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녀는 며느리의 친절함과 헌신이 어쩌면 죄책감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17년간 자신을 위로하고 보살펴왔던 며느리의 모습이 한순간에 차가운 가면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죠. 윤정숙은 며느리 서지수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아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전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내용들은 윤정숙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 서지수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죠.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반찬도 살갑게 건네는 말도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서지수는 윤정숙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듯 평소보다 더 살갑게 대하며 윤정숙의 기분을 살피려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며느리의 걱정 어린 말에 윤정숙은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니? 윤정숙은 마음을 굳게 먹고 며느리에게 아들의 노트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수야, 너희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아들 노트북을 찾았는데 그 안에 내가 보낸 이메일이 있더구나. 그 내용이 좀 신경이 쓰여서 말이다. 윤정숙의 말에 며느리 서지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라고 반문했죠.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눈빛과 목소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화를 회피하려는 며느리에게 윤정숙은 끈질기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사고 직전에 힘들어했던 것 같더구나. 너와 무슨 일이 있었니? 윤정숙의 직설적인 질문에 며느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바빠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며느리는 허둥지둥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정숙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며느리의 어색한 답변과 회피적인 태도는 윤정숙의 의심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윤정숙의 머릿속에 17년 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서지수가 보였던 미묘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힘없이 기대어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조문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는 놀랍도록 냉정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짧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듯한 모습도 보였죠.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없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윤정숙은 며느리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서지수가 아들의 죽음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믿지 않았고 혼자서라도 이 모든 퍼즐을 맞춰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서지수를 믿을 수 없게 된 윤정숙은 17년 전 아들의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신문 기사와 뉴스 보도를 꼼꼼히 찾아보았죠.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도되었고 며느리 서지수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어 사건은 종결되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은 이제 더 이상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었죠. 그녀는 직접 발로 뛰며 과거의 흔적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장소 주변을 찾아다녔고 당시 사고를 목격했을 만한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상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죠. 윤정숙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17년 전 아들의 사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던 노부부는 윤정숙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날 말인가 그 젊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요란해서 기억에 남았지. 노부부의 말에 윤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싸우는 소리요? 윤정숙의 물음에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오. 꽤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았지. 그런데 그 뒤에 말이야, 젊은 여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어. 그 남자와 함께 뭘 들고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았는데. 노부부의 말은 흐릿했지만 윤정숙의 귀에는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 대체 누구였을까? 윤정숙은 노부부의 증언을 토대로 며느리 서지수의 과거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을 수소문하여 당시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물었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친구들은 윤정숙의 진심을 느끼고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형수님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님이 그걸 알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한 친구의 말에 윤정숙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다툼을 벌였으며 아들이 며느리의 외도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은 저희에게도 차마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저희를 찾아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셨죠. 친구들의 증언은 윤정숙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던 삭제된 이메일 기록, 그리고 며느리 서지수가 극구 부인했던 그 사람의 존재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윤정숙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7년 동안 그녀를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었던 며느리의 친절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윤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사진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17년간 자신을 속여온 며느리의 죄를 밝히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정숙의 마음은 이제 오직 하나, 아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서지수를 향한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들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이메일 기록,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까지 윤정숙은 마치 형사처럼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17년 전 아들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혹시나 놓친 단서가 없는지 샅샅이 뒤졌죠. 아들의 사고 당시 경찰이 확보했던 현장 사진들을 어렵게 구할 수 있었는데 사진 속에서 며느리 서지수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범한 가방이었지만 윤정숙은 왠지 모르게 그 가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것이 아니었나? 윤정숙은 아들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아들의 물건들 중 비슷한 디자인의 가방이 있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나 사고 당시 사진 속 며느리가 들고 있던 가방과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작은 차이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직접 그 가방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야, 17년 전 사고 났을 때 내가 들고 있던 가방 말이다. 그게 어디 있니? 아들이 좋아했던 가방이었는데. 윤정숙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며느리는 당황하며 그 가방은 사고 때 망가져서 버렸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의 예리한 눈빛은 이미 그녀의 불안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답변은 오히려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죠. 며느리 서지수가 떠난 후 윤정숙은 아들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을 꺼내 들었죠. 일기장에는 며느리의 외도에 대한 아들의 괴로운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은. 아들의 마지막 글을 읽으며 윤정숙은 며느리
서지수가 아들의 죽음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섞였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을 보살펴온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17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며느리의 죄를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정숙은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17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에 난색을 표하던 경찰도 윤정숙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이메일 기록,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 서지수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증세로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윤정숙을 노인성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과거 행적과 알리바이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17년 전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며느리와 그녀의 내연남이 공모한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 서지수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죠. 법정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윤정숙은 피해자 가족 대표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찰 측은 17년 전 며느리가 내연남과 함께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치밀한 범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오히려 며느리가 아들의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정숙은 증인석에 앉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저를 속여온 사람의 죄를 밝히고 싶습니다. 윤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정숙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17년 동안이나 곁에서 그녀를 돌봐주고 위로해준 며느리라는 사실에 혼란스럽다. 만약 며느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녀 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여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17년간의 정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 윤정숙은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복수와 자신의 남은 삶의 안락함 사이에서 그녀는 끝없는 갈림길에 놓인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결심했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고 거짓된 평안을 택할 수는 없다고요.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며느리 서지수에게는 살인 및 시신 유기죄로 중형이 선고되었죠.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윤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17년간 그녀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준 며느리를 잃게 되었다는 상실감과 앞으로 홀로 남겨질 자신의 외로운 노년에 대한 깊은 고뇌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윤정숙은 며느리 서지수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짐을 정리하고 떠난 뒤였죠.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며 윤정숙은 며느리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이 모든 것들이 17년간 며느리가 그녀를 위해 해왔던 일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윤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윤정숙은 잠시나마 과거를 묻고 며느리의 보살핌 속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고 거짓된 평안을 택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도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숙은 텅 빈 아파트를 나와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친절함 속에 숨겨진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17년간 곁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진 적이었다는 배신감과 함께 앞으로 그녀를 보살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윤정숙은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섰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배신과 그로 인한 공허함을 홀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겠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지켰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스스로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얻고자 했던 진정한 평안이었죠. 그녀의 남은 삶은 외로울지 모르지만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기보다는 진실의 무게를 견디며 꿋꿋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